가난한 벨보이 시절 고급차 옆에서 다짐했던 복수의 맹세부터 평생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비극적인 예언까지, 전설적인 배우 주윤발만을 위한 고독한 형벌이 과연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손에 쥔 슈퍼스타가 왜 대가 끊기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고작 포도 한 알 때문에 동료의 실체를 폭로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밑바닥에서 솟아오른 다이아몬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5년 홍콩 남부 지역의 가난하고 작은 섬에서 주씨 가문의 넷째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름을 주윤발이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탄생은 기쁨이나 축복보다는 가혹한 생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선원이었던 아버지는 1년 내내 바다 위를 떠돌면서도 도박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고 결국 모든 생계의 짐은 어머니의 가녀린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주윤발의 기억 속 어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한 푼, 두 푼 아끼며 자식들을 먹여 살리던 강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운명에 굴복하게 두지 않았으며 집과 땅을 파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이 아버지의 전처를 받는 것만은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전환점은 그가 15세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찾아왔고 허름한 집에는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만 남겨졌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주윤발은 학업의 꿈을 접고 곧장 사회로 뛰어들어 부두, 하역 일부터 노점상, 호텔 벨보이까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뼈에 사무치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5성급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할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검고 매끄러운 롤스로이스 한 대가 로비로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부자는 그에게 열쇠를 던지며 오만한 태도로 명령했습니다. 차를 닦던 중 실수로 차체를 만지게 되자 주윤발은 즉시 멸시 섞인 호통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 따위가 감히 만질 자격이나 있느냐? 평생 여기 앉아볼 꿈도 꾸지 마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바로 그 무시당했던 순간이 그에게 강철 같은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손을 거두고 대꾸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들을 언젠가 반드시 소유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수년 후 그날의 맹세는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만의 롤스로이스에 올라탔습니다. 서비스 직원이 아닌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로서 말입니다. 드라마 상해탄을 통해 그는 아시아 전역을 흔들었으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의 불멸의 아이콘인 허문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주윤발이 연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 또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한 친구가 방송국 연기자 훈련반에 등록하고 싶어 했으나 혼자 가기 쑥스러워 그에게 동행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당시 주윤발에게 $5의 응시료는 엄청난 사치였기에 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한 후에야 그는 마지못해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주윤발은 그저 겉도는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 투박하고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위원들은 즉시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는 듯 했으나 그의 확고한 눈빛과 당당한 기계는 당시 교장이었던 진금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진금이는 이 키 큰 청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의지를 보았고 그의 미래에 과감한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우연한 씨 뿌리기 덕분에 주윤발은 훈련반에 입성했고 그곳에서 오른다, 임다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곧바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주윤발은 엑스트라와 촬영장 잔심부름을 전전하며 적은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시절에는 거리 곳곳을 누비며 잠재력 있는 얼굴을 찾아다니던 스타 스카우트들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안목과 예리한 감각을 지닌 그들은 장차 스타가 될 제목을 알아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주윤발은 매일 아침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엘리베이터 앞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 서서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의 훤칠한 외모와 끈기 있는 태도는 결국 그가 첫 탄역을 맞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미스 홍콩 무대의 들러리부터 시작해 마침내 영화 감옥 풍운의 주연 자리를 꿰차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옥 풍운 촬영장에서 주윤발은 왜 자신이 진흙 속에서 피어난 다이아몬드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영화에는 캐릭터가 실제 오물 구덩이에 뛰어들어야 하는 매우 특별하고도 힘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작진 사이에서도 이 장면을 실감나게 찍을 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주윤발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감독의 사인과 동시에 그는 오물 속으로 거침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는 지독한 악취뿐만 아니라 손톱 조각, 머리카락,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했기에 보는 이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술적 완성도를 위해 고통과 더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헌신에 영화계는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눈부시게 빛나기 위해 혹독하게 연마되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전성기는 대작 상해탄의 감독이 그를 찾아오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원래 주인공 역할은 정소추의 몫이었으나 건강 문제로 인해 정소추가 직접 주윤발을 적임자로 추천했습니다. 이 운명적인 개혁 교체는 긴 코트와 중절모, 입에 문 담배 하나로 아시아를 매료시킨 불멸의 상징 허문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윤발은 솔직한 성격과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데 주저함이 없어 성룡과는 절대로 협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한 시상식에서는 장쯔이를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하여 많은 이들이 그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발언들이 나왔던 것입니까? 사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갈등 때문이 아니라 주윤발과 성룡의 영화 제작 스타일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윤발은 주로 거대하고 신비로우며 첩보원 느낌이 강한 역할을 맡았던 반면 성룡은 직접 연출하고 연기하는 무술 영화로 유명했습니다. 이 두 유파는 너무나 달랐기에 그들이 협업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윤발이 장쯔이를 비꼬았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사소한 상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성룡의 생일 파티 당시 장쯔이가 정성스럽게 포도를 까서 성룡에게 먹여주고 심지어 성룡이 뱉는 포도씨를 손으로 받아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행동은 본의 아니게 주윤발의 반감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상식에서 할리우드 진출 비결을 묻는 MC의 질문에 주윤발은 포도 껍질이나 까라며 거침없는 독설을 날렸습니다. 이 대답은 누가 봐도 특정 인물을 겨냥한 명백한 저격이었으며 그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모두가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주윤발의 애정사 또한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진홍련이라는 이름의 슬픈 서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초하면서도 강단 있는 매력을 지닌 진홍련은 바람같던 주윤발의 마음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꿈만 같았던 이들의 사랑은 어머니의 완고한 편견과 진홍련의 지나치게 솔직한 성격 탓에 결국 파국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자가 결혼하면 집안 살림에만 전념해야 하며 대중 앞에 나서거나 다른 남자와 애정신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진홍련은 늘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부간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여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주윤발은 결국 심신이 지쳐버렸고 1982년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지며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주윤발은 결국 여한왕과 서둘러 결혼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될 만큼 성대한 결혼식이었지만 사실 그 속내는 상처받은 마음과 오기가 만들어낸 위태로운 결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후에도 업무 스트레스와 이별의 잔상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밝았던 소녀 여하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에 점차 마음의 병을 얻어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결혼은 시작만큼이나 허망하게 끝이 났고 새로운 사랑으로 옛 사랑의 상처를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만을 남겼습니다. 그런 주윤발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구원은 싱가포르 재력가의 딸 진혜련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만남 초기 주윤발은 당신과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진혜련은 특유의 다정함과 인내심으로 그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3년의 열애 기간 동안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그의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분노와 슬픔을 어루만져 주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적절한 시기에 만난 인연은 진심 어린 청혼과 함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격경사와 함께 행복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가혹한 운명은 다시 한번 이들을 시험하였습니다. 30년 사랑의 결정체였던 첫 아이가 출산을 고작 한 달 앞두고 탯줄이 목에 감기는 사고로 뱃속에서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부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내를 보며 주윤발은 아비로서의 고통을 억누른 채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아내와 함께 해외로 떠나 슬픈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듯 숨어 지내며 삶의 암흑기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훗날 주윤발은 아내가 또다시 겪을지도 모를 위험과 정신적 충격을 막기 위해 영구 무자녀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부부는 절친한 동료인 양조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양조위와 오붓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전해 들은 한 유명 역술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들을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부를 마주한 역술가는 단번에 두 사람에게는 평생 자식이 없을 운명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묘한 직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의학적인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진혜련의 체질은 본래 임신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였으며 8년 전의 임신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웬만한 부부라면 무너졌을 법한 시련 앞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았습니다. 이들은 인연이란 억지로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달았고 행복이 꼭 아이의 웃음소리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사람은 처음과 다름없는 신뢰와 존경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아픔은 곧 타인을 향한 거대한 자비심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부와 명예의 정점에 서 있던 주윤발은 사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부터 수차례 공표해온 이 기부 약속에 대해 아내 진혜련은 언제나 가장 든든한 지지자로서 그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그에게 돈이란 세상에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죽음을 맞이할 때 진정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사회를 향한 따스한 온기였습니다. 자식 없는 상, 전 세계를 사고도 남을 부를 가졌음에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삶은 고결함의 극치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택한 고독한 형벌일까요? 우리는 한 시대의 위대한 인격을 추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의 모든 상식을 거스르는 한 남자를 찬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윤발의 독특한 삶의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진흙 속에서 피어난 다이아몬드 같은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